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특허청 유철중 서기관입니다. 혹시 공공의 적 예전 영화인데 강철중 형사 아시나요? 저는 강철중은 아니고 유철중입니다. 특허청 하면 특허 상표 심사 심판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청에서 이런 심사 심판 외에도 기술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경찰인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최근 아까 사회자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해외 기술 유출, 기술 탈취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경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저희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용어가 너무 길어서 약칭으로는 기술경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술경찰과 관련된 수사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특허청에서 하는 지재권 보호사업 그리고 이런 기술 탈취, 기술 유출이 있으면 신고하는 방법도 이 자리에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과 이름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과 이렇게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건 더 어려운 것 같고 기술이란 말이 좀 더 국민들한테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해서 과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숫자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제가 그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은 전 세계 특허 상표 디자인 DB 5.3억 개를 특허청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1311은 특허청 심사 심판관 수입니다. 특허청에는 이공계 석박사,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등 이런 인력들로 구성된 심사 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50은 저희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22명 그리고 상표 특별사법경찰 28명 합쳐서 50명의 특사경 수사관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 기술경찰 홍보 동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패를 갖춘 내 기술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그 훔쳐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바로 그때 그들이 등장했어. 고도의 전문적 판단 능력과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고의 최고의 기술 법률 전문가들. 특허 디자인 침해 사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형사 입건부터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그리고 실제 침해 여부 판단까지 공정한 수사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민사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피해 구제에 효과적일 거야. 한마디로 기술 범죄의 모든 것을 수사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수사한 사건만 459건, 형사 입건은 854명. 그야말로 든든한 기술 지킴이네. 대한민국 지식재산 보호를 책임지는 기술경찰. 기술 침해와 해외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지킵니다. 네, 절찬 수사 중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경찰 관리라고 하면 일반 경찰 생각하시면 되고 검찰에서도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일반 사법경찰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있고요. 저희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피의자 신문 고소장이 접수돼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됩니다. 특허청에서 압수수색에 나왔습니다 하면은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특별사법경찰도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는 정식 수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형소법상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도 수사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이 되는 건데요. 보통 민사에서는 재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형사에서는 공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만 형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정 드라마에서 이런 용어도 틀리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거고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서 있게 됩니다. 다음 용의자 이런 것도 영화 제목에도 있었는데 아직 의심이 되고 아직 형사 입건 안 되기 전 단계를 용의자, 피내사자라고 부르고 좀 더 혐의가 명확해지면 그다음부터
피의자란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피의자냐, 내가 왜 범죄자냐,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형사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용어이지 꼭 피의자라고 해서 범죄자는 아닙니다. 다음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접근이 제한된 공간 등 일반 경찰이 하기 어려운 좀 전문적인 일을 이 행정공무원이 하도록 만든 제도고요. 되게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56년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 하시는 분들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근로감독관도 특사경 일종이고, 식약처, 문화부, 관세청, KTX 타시면 철도경찰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시죠. 이런 분들이 다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한 2만 명 이상 있고요. 일반 경찰이 한 13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사만 하는 경찰은 한 3만 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사경 인원도 일반 경찰에 비해서도 되게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경찰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와이포,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이런 특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 특허청에서 이런 경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특허가 전문성 있고 기술 유출, 기술 탈취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허청이 제일 전문가 아니냐, 이런 외부의 요구가 있어서 2019년에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일을 하다 보니 사건도 많이 늘고 이게 특허청만이 전문성이 있다 이런 게 더 부각이 되다 보니 15명, 최종적으로 22명 한 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는 많이 잘 알지만 막상 압수수색 이런 수사 활동은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처음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잘 배워보고 싶어서 법무부에 건의해서 수사자문 검사님도 특허청에 파견 나와 계십니다. 원래는 한 개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는데 과를 다 분과를 좀 시켰습니다. 저희 기술경찰은 전국 관할로 수사를 하고 있고, 상표경찰은 서울, 대전, 부산에서 지역 사무소를 둬서 그 각 관할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관할 수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몸이 좀 힘들긴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서 수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건이 들어오면.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좀 편한 점은 고소장 한 번만 내주시면 저희가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해서 그 동일한 수사 기준에 따라서 전국을 다 수사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경찰은 수사기획팀, 수사 1, 2, 3, 4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속한 수사기획팀은 해외 기술 유출 이런 쪽으로 좀 전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엔 범죄 증거가 다 핸드폰, 이메일, 노트북 이런 데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범죄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도 두고 있고요. 다음 화학, 기계, 전기, 디자인 분야별로 박사,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등 이런 인력으로 구성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수사 절차는 피해를 본 사람이 저희한테 바로 자기 피해를 고소하는 방법, 아니면 제3자가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사건 접수하고 고소장에 대해서 형식적인 검토를 한 다음 고소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서류를 쓴 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저희가 질의응답하면서 더 부족한 걸 물어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 피의자 신문, 그 영화 드라마에 보면 검은 방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하는 그런 딱 때리고 이런 장면들인데 실제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저희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갈 우려가 있으면 압수수색, 구속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허는 등록이 됐다고 해서 다 완벽한 게 아니고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심사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이 못 찾은 선행기술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무효가 돼서 무효 여부, 침해 여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서 검사님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올 1월에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일당을 인망타진한 사건인데요.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이 중국으로 우리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 관련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공정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기업 전 직원을 포함해 6명이 중국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의 표면을 연마하는 공정은 직접 회로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쳐 국가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기업 전 직원 A씨는 2019년 6월부터 중국의 한 업체와 동업을 추진하면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연마제 생산 설비 구축을 도왔습니다. 더욱이 회사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 직장 동료인 B씨는 동종업계 3명을 중국 업체로 이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 3곳의 영업 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까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보다 선업에 맞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직원들, 연구원이나 직원들의 그 비밀에 대한 보안 의식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가장 규모가 작은 업체의 피해만 1,000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적발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의 경쟁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산업기술 유출은 최근 5년간 112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만 2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특허청에서 이런 일도 하느냐고 놀래서 그 기자실을 꽉 채워서 브리핑을 해서 국장님도 되게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년에 저희가 했던 사건인데요. 되게 또 비슷합니다. 아까는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연마 기술이었고 이거는 그 웨이퍼를 이송하는 그 국가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의 스토리는 비슷하게 이 피해사의 전현직 임직원, 그걸 연결해준 브로커, 이런 업체 등이 결국 그 자료를 빼가서 일본 회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국에 유출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중간에 적발돼서 저희가 2명은 구속시켰고 최종적으로 7명을 검찰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3번 사건은 구이김 절단장치라고 해서 아마 특허업계에서는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 균등론 판례를 만든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례를 만들었어도 손해배상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에 불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6개사, 전국에 있는 26개사를 다 고소했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고 또 2021년에는 나머지 또 10개사가 또 아직도 팔고 있다 해서 또 추가 고소해서 저희가 그 수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낮거나 미지급 그리고 지역 관할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저희를 수사한 장점이 있고요.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그 직원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징역 벌금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좀 더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하고 이렇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라서 디자인 사건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 9월에 저희가 기소한 사건인데 이 사람이 상표법 위반 전과 2범인데 상표만 떼면 나는 범죄가 아니더라 이런 걸 알게 돼서 근데 그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 상표를 붙여서 디자인만 똑같이 모방해서 팔았던 유명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거로 회원수가 140만 명이나 되고 자기가 그 옷을 입고 맵시 있게 보여주면서 이 옷 되게 좋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팔고 있었는데 결국 귀금속은 종로에 맡기고 의류 자판 동대문에 맡기고 신발은 성수동에 맡겨서 자기는 강남에서 그 물건을 팔고 이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형태만 베껴도 결국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상표만 뿐만 아니라 디자인 침해도 이렇게 다 처벌받는 걸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영업비밀은 우리도 침해할 수도 있고 침해 당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A 회사에서 B 회사로 비밀유지 계약, 공동연구, 스탁 생산 등에 하면서 뭔가 자료를 보내거든요.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이걸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계약 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이걸 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업비밀은 아까 전 시간에 서기관님이 발표해 주신 거랑 달리 특허랑 달리 공지되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비밀로 관리해야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는 심사를 거쳐서 공식적인 문헌이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자기 회사만이 몰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출된 다음에 다 보호해달라고 하면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비밀로서 관리 노력을 해야만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비밀 유출하면 국내 유출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 큰 처벌을 받고 있고요. 다음, 보통 이런 유출이 많습니다. 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고 뭐 경업금지 약정 2년, 3년 하셨는데도 회사를 옮기시거든요. 옮기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결국 이 회사에 가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내가 발명하고 내가 개발했어도 이거는 내게 아니고 회사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가지고 나가면 다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USB나 SSD 이런 이동식 저장 장치, 아니면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그다음에 아까 사례에서 본 것처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건 고전적인 방법인데 다시 문서로 출력해서 반출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안이 잘 된 회사는 그 종이 안에도 금속 성분이 들어서 금속 탐지기 통과하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출력하거나 뭔가 보내면 다 회사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게 수사 의뢰 오면 그걸 다 뒤져서 범죄 증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명자분, 기술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머릿속으로 들고 나면 저희가 입증할 수 없어서 그것도 범죄긴 하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이런 증거가 있으면 결국 그 전 회사의 기술 자료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알아야 될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이런 비밀 관리 노력을 해야만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회사 보안 규정, 출입 통제, 보안 감사,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이런 회사에서 비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다는 걸 입증해야만이 보호를 해주거든요. 비밀 문서에는 confidential, 뭐 외부로 유출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문구들도 넣으시고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만이 나중에 국가에서 수사기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허청 산하에 영업비밀 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영업비밀의 생성, 관리, 입증, 분쟁 대응 단계별로 컨설팅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진단받고 싶으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영업비밀 말씀드렸고 이건 특허 관련인데요. 특허는 전 세계 특허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백만 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특허 침해라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고장을 보내서 너는 내 특허 번호 몇 번에 대해서 이런 점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다, 경고장을 날리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하거나 그러는데 합의를 안 하고 계속 그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면 그게 특허 침해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권리자라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 침해금지 청구, 뭐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특허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보다는 좀 처벌 수위가 낮고요. 그 외에도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1, 2년, 대법원 3심까지는 몇 년씩 걸릴 수 있어서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조정 제도는 2, 3개월 안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런 불공정 분쟁 조정 제도, 그리고 산업부 산하의 무역위원회가 있는데, 무역위원회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수입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침해품이 해외로 팔린다, 해외에서 들어온다 하면은 무역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사의 경우는 이렇게 경고장이 오면 내가 실제 침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면 권리법률 확인 심판 소극을 청구하시거나 저 사람 특허가 잘못됐다, 뭔가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기술경찰은 2019년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19년에는 한 200건 정도 형사 입건해서 수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 370건, 376, 384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벌써 400, 500가량 좀 계속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보다는 영업비밀 사건이 많이 늘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디자인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사건이 늘다 보니 이런 압수수색 영장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건은 뭐 형사 접수되는 걸 입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송치는 저희가 처리해서 검찰에 보내는 걸 송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보호 관련해서 특허청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 유출 수사의 핵심은 결국 원기술과 탈취한 기술이 동일하냐, 유사하냐, 영업비밀이냐, 국가 핵심 기술이냐, 이 기술이 외부에 공지된 적이 있느냐, 이런 게 수사의 핵심이고, 특허청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특허 DB 그리고 심사 심판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의 가장 적임자가 특허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사 외에도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법원이나 검찰의 기술심리관, 수사 자문관을 파견해서 그 이공계 검사 판사님들이 계시지만 또 아니신 일반 법학과 출신 판검사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언을 위해서 저희 특허청 과장님들이 파견을 가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은 뭐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이런 각 분야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어서 산재권, 영업비밀, 그리고 부정경쟁, 아이디어 탈취, 직무발명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고, 별도의 조정 비용도 없습니다. 특허 심판의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씩 심판 청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이런 비용이 없는 장점도 있고, 조정 성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사건이 조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전지검하고도 MOU를 맺어서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사건을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례 중에는 이 형사 고소된 적이 있는 특허권자가 검찰 단계로 넘어갔는데 결국 보상금 합의를 한 70% 수준에서 합의를 해서 고소도 취하하고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특허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국가가 기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다음 부정경쟁 행정조사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해서 특허청의 특허법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경쟁 행위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특허 상표 디자인은 등록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 이 부정경쟁은 등록은 하지 않아도 그 새로 나온 신상 디자인, 그리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 그리고 아직 특허는 아니지만 아이디어 단계이지만 기술 거래 협상 단계에서 유출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조사팀에서는 이런 조사를 거쳐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시정해라, 이런 시정 권고를 하고 있고, 시정 권고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언론 등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저희 기술경찰, 상표경찰 다 동일하게 ippolice.go.kr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 전화는 1666-6464라고 해서 상표 유사유사, 상표경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전화번호는 유사유사라고 해서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 각각의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모방이 용이하느냐,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특허를 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영업비밀로 보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또 해주고 있고요. 영업비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핵심 인력이 퇴직하면 그 회사 업무 PC를 썼으니까 PC 안에 모든 기록이 많이 다 남아있거든요. 몇 년 전에 USB 꽂았던 것까지 회사 컴퓨터에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런 컴퓨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 있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경쟁사로 이직해서 경쟁사의 매출이 늘고 우리 회사는 줄고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0521, 영업비밀을 의미하는 그런 전화번호로 홈페이지와 유선 온라인 전화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라고 해서 특허 출원 단계, 그리고 일반적인 지재권 상담, 그리고 심판이나 심결 취소 소송, 침해 소송에 대해서 비용 지원, 일반적인 법률 자문을 저희가 한국지식산보호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 건수는 한 10,000건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 출원이나 심결 취소송 서류 작성은 그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연간 한 600여 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소송 대리는 한 130여 건, 법률 자문도 한 10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신다면 일반 변리사 고용하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무료의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MP 특허 괴물이란 말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국제적인 특허 분쟁이 일어나는 단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술 분야별 분쟁 위험 정보, 고위험 특허 목록, 기업 맞춤형 진단. 그래서 분쟁에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특허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하는 방어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입장에서 이 특허 내가 자유실시 기술인지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무효 전략, 이걸 무효시키는 방법, 내가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겠다, 형사고소 경고는 어떻게 날려야 되겠다, 이런 단계별 협상 전략 같은 경우를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저희 신고 방법은 저희 오프라인으로 특허청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에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장은 우편으로도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IP 폴리스, 지식재산 IP 경찰 폴리스에서 IP 폴리스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마당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음 많이들 물어보실 질문이 특사경에 신고하는 것과 검찰경찰 신고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도 저희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직무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 실용신안이라는 제도도 들어보셨을 텐데, 실용신안은 저희 수사범위에 빠져 있어서 처음에 좀 법을 만들 때 입법 미비가 있어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법 통과가 안 돼서 그건 못하고 있는데,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경찰하고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간은 평균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좀 오래된 거나 수사 협조를 잘 안 해주면 뭐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비용은 무료고요. 저희는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까 상표경찰은 서울, 부산에 사무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부산에서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만의 장점인 이런 전국관할, 그리고 일반 경찰에서도 좀 수사하시다 너무 어렵고 뭐해서 저희한테 이송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허 심판원이 특허청 소속으로 다 같이 있지만 각 별개의 제도거든요. 심판이나 수사나 심사. 그래서 각 수사 자료는 별개이지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분들에게 저희가 강의하거나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변리사분들도 변호사처럼 옆에 동석해서 뭔가 진술도 대리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는 참고인으로 별도 조사는 이 특허 심판 과정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고 싶으면 별도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허가 워낙 많아서 우선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류로 된 경고장뿐만 아니라 뭐 전화 녹음, 카톡 이런 이 사람에게 이걸 알렸다는 증거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그게 고의 입증하는 서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사건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에 쳐들어가서 그런 증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비밀은 내가 고소하면 언제 수사되나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 수사기간도 늘어질 수도 있는데 영업비밀 사건은 비밀관리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한 빨리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고